꼭 뼈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들으셨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뼈를 위로 쌓아 올리는 수술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한 환자분들을 장기적으로 추적해 본 결과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정말 안 되는 게 이제 드러난 게 뭐냐면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비적응 중에 하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바른 치과의사 백승우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부작용,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임플란트가 이제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10명 중에 8명, 9명은 대부분 임플란트에서 괜찮아요. 그런데 한두 분 정도에서 대부분 이제 좀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플란트에서 크게 막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임플란트를 했다든지 뼈 이식의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고, 임플란트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는 탈 나는 경우는 또 거의 없고,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여러 개 했을 때 또 대부분 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핵심은 요 나사산이거든요. 이 뼈에 박히는 나사산이 표면이 엄청나게 좋아져 가지고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요새 이렇게 던지면 붙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임플란트가 뼈에 잘 붙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비적응 중에 하나는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이 많은데,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하니까 임플란트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어요. 골다공증 약을 먹는 약이 됐든 맞는 주사가 됐든 장기간으로 이거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 이를 뽑거나 잇몸뼈에 뭔가 손을 대면 나아야 되잖아요. 뼈가 낫지 않고 뼈가 엄청나게 썩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옛날에는 DRONJ 불렀는데 요새는 약물 관련 골괴사라고 해서 MRONJ 이런 질병의 분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환자분들 스스로도 이가 없어서 나는 힘들다 하더라도 골다공증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약 기운이 몸에서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를 뽑은 자리가 아물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죠? 분홍색 살로 덮여 있어야 될 부분들이 살이 없고 뼈가 다 노출되기 시작하니 뼈가 썩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볼까요? 이 뽑은 자리에 분홍색 살이 잘 덮여야 되는데 낫지 않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거. 이 정도면은 다행인데, 다행은 아니. 저것도 왜냐면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강외과에서 수술하는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는 재건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뼈 자체가 이제 소실된 경우에 저희가 종아리에서 뼈를 떼오든 해서 턱뼈를 다시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골다공증 약 때문에 뼈가 낫지 않았고 다 뼈가 썩어 들어가 가지고 턱뼈를 다 도려낸 거예요. 턱뼈 도려내고 금속 판때기 돼가지고 이렇게 재건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임플란트 한번 하려고 했다가 뼈를 이렇게 도려내야 되고, 이 수술한 다음에는 종아리에서 뼈를 잘라다가 혈관 문합까지 하는 엄청 큰 수술을 해야 돼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우리 사실 이런 데 팔 부러지면 불편은 하지만 살아갈 수는 있죠. 입이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란 게 없어져요. 아예 입안에서 고름 나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임플란트의 절대적인 비적응증은 골다공증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치과 의사나 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2개월 이상, 저는 3개월까지 기다리거든요. 그 약이 몸에서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요새는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잇몸뼈가 없으면 실제로 임플란트를 권해드리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뼈에 들어가면 우리 임플란트가 짧으면은 버튼 힘이 적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잇몸뼈 높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기 턱뼈에서 뼈를 뗀다든지 뭐 인공뼈 이식을 해서 이 뼈 높이를 충분히 높여 놓은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정말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드러난 게 뭐냐면, 저희 구강외과뿐만 아니라 많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뼈를 위로 쌓아 올리는 수술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한 환자분들을 장기적으로 추적해 본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뼈를 위로 쌓아 올린 경우에는 잇몸살을 이렇게 당겨서 꼽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장력 때문에 결국엔 뼈가 점점 소실되는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볼게요. 내가 가진 잇몸뼈 높이가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그런데 과거에는 이 잇몸뼈보다 더 높게, 그러니까 10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장기적으로 오래 쓴다라는 선입견까지는 아니고 나온 데이터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요만큼의 잇몸뼈가 없으니까 임플란트 이렇게 심어 놓고 요만큼을 위로 쌓아 올리는 뼈 이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뼈를 올려놨으니까 뭔가 꼬매놓으려면 이게 장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뼈가 다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환자들이 세월이 흘러서 치과에 왔는데 잇몸뼈에 나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기가 시작됐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임플란트의 길이가 짧아져도 뼈 안에 들어가도 이제 버티기 시작한다는 게 연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환자분 예전에 임플란트를 해놓은 게 뼈가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뼈가 다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뼈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다 빼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만 보면 요만큼만 뼛속에 묻혀 있고 요만큼은 잇몸 밖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감염이 돼서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임플란트를 뽑고 나서 제가 한 4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보세요. 아래턱뼈는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요. 이 신경을 건들면서 임플란트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이렇게 뼈 이식을 한 거죠. 탈이 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임플란트 기술이 개발되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임플란트 길이가 짧아도 괜찮더라가 돼서 요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뼈 높이에 임플란트 나사산이 노출되지만 않게 심는 게 최근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재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짧은 임플란트 넣었어요. 이거 4mm 짜리거든요. 쓰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무리해서 뼈를 쌓아 올리기보다 짧은 임플란트가 내 뼈 안에 들어갔을 때 탈이 안 나요. 예전에는 뼈가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엄청 어려운 뼈 이식까지 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정이 있었다면,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안 좋다. 그런데 요새는 짧은 임플란트를 간단하게 식립하고도 탈이 안 난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때 꼭 뼈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들으셨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뼈 이식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신 분들이고, 임플란트를 해서 조금 탈이 나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축적돼서 과학적인 뭔가 새로운 방법이 적용이 안 된 수술인 경우에는 탈이 날 가능성이 많다. 이분이 임플란트 치료 여기를 받고 싶어서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래턱뼈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그 신경을 관통해 버렸어요. 그래서 CT를 보면 요만큼의 신경인데 임플란트가 그걸 짓누르고 있죠. 이분은 실제로 오른쪽 아래 입술 감각이 없으세요. 임플란트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첫 번째는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뼈 안에 있는 신경을 건들게 되면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범주가 들어가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군데 도와다니면서 치과 치료를 받으셨는데 임플란트를 한 대마다 다 탈이 났어요. 그래서 보면 이 보세요. 다 이게 고름 차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런데 또 여기도 지금 다 고름이 차 있고, 그래서 다 임플란트를 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간단해요. 임플란트 나사가 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을 했을 때 임플란트가 뼈 밖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수술할 때는 뼈 안에 잘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당뇨가 너무 심해져서 뼈가 빨리 없어진다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다든지 해서 임플란트가 뼈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렇게 염증이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임플란트하고 상악동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임플란트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요만큼이 잇몸뼈고 잇몸뼈 높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요 상악동이라는 동굴에다가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뼈 이식제가 수술이 이제 잘못되는 바람에 이렇게 염증이 생긴 거죠. 정상적인 상악동이라는 거는 검정색으로 보여야 해요. 공기만 차 있어야 되는데 뼈 이식 재료가 JH에 있지 못하고 염증을 발생하면서 코가 막히고 엄청나게 아파요. 이러면 또 상악동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에 부주의하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상악동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일반 선생님들이 제거하기는 조금 어렵고 경험이 조금 있는 구강외과 전문의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처음에는 잘 됐지만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손상이 올 수 있고,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염 혹은 임플란트가 상악동에 빠지는 문제,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처. 임플란트 하고 이제 아프면 빨리 이 수술한 데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결심을 하게 되셨을 때 보셔야 될 게, 저는 비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격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적절한 가격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합병증이 생겼을 때 뭔가 대처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했을 때 보증기간이라든지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가격이 싸다,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안 좋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나는 한몫하고 다른 데로 가겠다 진짜 생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몫 확 하시고 또 인천으로 가시고 그랬던 분이 계시거든요, 과거에. 그러면은 그 치과에서 뭔가 수술을 받고 합병증이 생긴 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치과를 가면 그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하거나 더 큰 비용을 내야 되거나, 임플란트 했을 때 이제 뭔가 문제점이 생겼다, 아프다, 뭔가 염증이 생겼다 하면 얼른 시술을 받은 치과로 가셔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병원을 선택하실 때에는 너무 싼 가격만 보지 마시고 합병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주는지 또는 보증기간, 이런 거를 꼭 잘 챙기셔서 수술하시는 과를 잘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주의사항 같은 거 설명을 해드릴 때 보증기간에 대한 안내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술하고 끝, 그냥 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는 아마 보증기간이라는 말씀을 못 들으셨을 경우가 되게 또 많아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수술을 하고 나서 뭔가 이 보증기간이 적힌 카드 같은 거 받으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됐든 뭐 네이버가 됐든 이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매체는 정말 다양해지고 정보의 깊이도 깊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같이 뭔가 목돈 들어가는 치료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많이 알아보실수록 꼭 필요한 임플란트 치료만, 또 치료를 하게 돼도 범위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실수록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